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인촌 김행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실제로 김행 청문회에 국힘 의원들이 늦참으로 지연시켰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오죽하면 이런 청문회는 처음 해본다. 시작부터 난리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마저도 단답형으로 하고 뭐만 하면 사생활 보호네,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안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겁니다. 여태까지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며 뒤로 미룬 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 과정에 DC발 주가 조작 당시 전주회사 대주주였다, 이런 단독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주였던 마니커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주주 및 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C와 1%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명한 바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당시 DC를 인수해 차익을 올린 법인 여러 곳에서 상임 고문 및 등기 이사를 겸직했던 게 추가로 확인된 거죠. 결국 이러한 행보들을 보며 김행씨는 김건희 친분만 믿고 버틴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과거 친분 관계가 담긴 증거들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전시회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때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현안 이슈가 쌓여있던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 청문회를 보고 있는데 용해인 의원, 한준호 의원 팩폭 제대로 날리고 있는데 답답해하는 게 화면을 넣으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청문회 보다가 한국의 미래가 답답하다고 느꼈다. 어떻게 저런 걸 장관으로 앉힌다고 할 수 있냐, 당장 사퇴해라, 뻔뻔하다, 이렇게 여풍 제대로 불고 있고요. 유인촌 씨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17억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두 자식이 아버지 돈을 보태 7억, 17억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인정보라는 입장인데요. 자금 원천이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 납부 여부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 결국 증여 사실 인정하면서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건 그 과정의 불투명성을 자인하는 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유인촌 아들 중 한 명은 대학생 때도 6억을 현금으로 내면서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차남이 17억 원대 아파트를 사기 4년 전인 대학생 시절에도 같은 단지 아파트를 6억에 매입했던 거고요.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블랙리스트 없다고 하더니 국정원 직보받은 정황이 나왔고요. 국정원으로부터 종북 예술인을 무력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문건을 과거 장관 재직 당시 직보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을 다시 장관에 앉힐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또 좋다고 덥석 무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행, 유인촌 씨로 인해 골치 아파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에선 이균용 구하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무려 6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들고 민주당 의원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친분관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계승하겠다, 이런 문건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했습니까? 그리고 저런 식으로 한다고 이균용 씨의 과거 문제들이 다 없는 일이 됩니까? 이런 와중에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하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니 지독한 인간이다, 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자격 없어도 임명할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민낯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청문회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라는 걸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육사는 독립전쟁 영웅실도 없앤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독립 역사를 다 부정하고 그걸 넘어 다 지워버리고 뉴라이트로 도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나? 라는 탄식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결국 부산 민심을 보더라도 차 타는 손님마다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만 잡으려고 하니 이젠 TV에 대통령 나오면 꺼버리라 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탈출구는 찾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같은 걸 놓고 핏대를 세우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참고로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 오전 10시 반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가짜뉴스, 허위조작, 안보위협,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두고 언론에선 칼을 뽑았다는데 이게 칼 뽑은 겁니까? 여론을 뒤흔드는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는데 일단 조선일보부터 찾아가라니까요. 심지어 언론에선 윤비어청가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또 못 본 척 하겠죠. 뉴시스 강진구라는 사람 절대로 잊어서 안 되고 두고두고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북한 닮아간다, 왕조국가냐, 김일성 스토리냐, 이런 비판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내일 저녁 7시 세종에 가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혐오 조롱 콘텐츠
지난 십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왜 대응이 시급한가 관련한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대전 세종 충청 지역 분들은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